여러분은 지금 대학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만 세상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전공이나 하나의 직업만으로 미래를 대처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 하나, 새로운 시각 하나가 앞으로의 진로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많이 질문하시고 많이 토론하시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많은 영역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법, 법칙 또는 그냥 관습화되어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깰 줄 알면 그 영역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현재 세대입니다. 현재 세대로서 여러분들이 직접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충분합니다. 그게 여러분 개인의 미래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속할 어떤 집단, 어떤 회사의 미래이든 아니면 대한민국의 미래든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완벽함보다는 실행. 공부 좀 더 해서 해야지. 영어 실력 좀 더 올려서 해야지. 아니면 뭐 조금만 더 하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개념은 사실 실리콘밸리에서도 그렇고 저희 토스팀에서도 그렇고 이런 작은 스타트업들이 제품을 만드는 철학이기도 해요. 어떤 자동차라는 제품을 만들려고 할 때 바퀴부터 차근차근 해서 이 제품을 저 바퀴까지 다 만든 4단계 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굴러가는 것부터 실험하고 굴러간 뒤에 불편하면 손잡이도 한번 달아보고. 근데 사실 이 철학이 그 인생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오늘 그 불완전한 시도 하나가 또 여러분들 인생의 스토리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2026 뉴스원 대학생 미래 캠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캠프는 정치, 금융 등의 전문가 강연, 그리고 다양한 산업 현장 탐방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자 여러분 모두 국내 미래 산업 전반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또 다양한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이영섭 뉴스원 대표이사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학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만 세상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치와 경제 상황은 물론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제조업과 금융, 글로벌 산업 질서는 새롭게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전공이나 하나의 직업만으로 미래를 대처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뉴스원은 올해로 4번째를 맞는 대학생 미래 캠프를 대한민국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읽는 현장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하는 청년 국회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디지털 금융 혁신을 이끌고 있는 혁신 기업인의 경험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아, 현대차, HD 현대, LG 디스플레이,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 네이버 1784까지 우리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대한민국 기술과 산업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책에서 배우는 지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값진 배움입니다. 이번 캠프가 여러분에게 단순한 견학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 하나, 새로운 시각 하나가 앞으로의 진로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많이 질문하시고 많이 토론하시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 행사를 이어오고 있는 뉴스원,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더 큰 꿈을 꾸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학생 미래 캠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모두에게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서 첫 번째 특별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동네는 인천의 검단이라는 지역이에요. 혹시 인천 검단에서 오신 분 있으세요? 아쉽게도 없군요. 네, 인천에서 오신 분은 있나요?
네, 몇 분 그래도 계시네요. 목용종이라는 사람을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제가 무명입니다. 무명 국회의원 목용종입니다. 저는 제 커리어라고 할 만한 것을 경기도에서 시작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경기도청에서 근무를 했어요. 지금 대통령도 경기도지사 출신이죠. 지금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를 하실 때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비서관을 뽑아보겠다라고 하셔서 어떻게 뽑을까? 보통 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랑 선거운동을 같이 했거나 아니면 내가 아는 유명한 정치인이 추천해준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러나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비서관을 그렇게 뽑아서는 안 된다. 공개 채용을 해보자 라고 해서 파격적인,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형태로 오디션을 봤어요. 우리가 어떤 스펙을 보고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도민들이 판단하게 하자. 이렇게 공개 오디션을 해서 청년 비서관이 됐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을 이겨야 저는 직업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선거를 이기려면 스토리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내가 좀 유명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다? 경기도지사 청년 비서관으로 400만 명의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점을 항상 이야기하곤 합니다. 저는 원래 소위 행정고시, 요즘 5급 공채라고 하는데 행시를 준비했습니다. 왜 행시를 준비했을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장래희망 적어놓은 걸 요즘은 학생 기록부를 다 열람해 볼 수 있으니까 카카오톡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가보니까 제 장래희망을 대통령, 정치인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왜 그 생각을 그때부터 했을까? 그러다가 왜 나는 결국 최종적으로 철이 들었을 때는 공무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 돌이켜보니까 소위 보고서 한 장, 한 페이지짜리 또는 내가 만든 한 문장 정책으로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만든 종이 한 장, 내가 만든 아이디어 하나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공무원을 해야겠다. 내가 무슨 정치인이냐? 내가 무슨 국회의원이냐? 대통령은 말도 안 되지 라고 해서 행시를 준비하다가 소위 이제 고시촌이라고 부르는 신림동에 있는 고시촌에서 4년 동안을 했는데 안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4년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다가 4년 동안 하니까 나의 한계가 여기구나 하고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아까 말한 그 채용 과정이 열린 거 보고 나의 마지막 불꽃을 불태워보자 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경쟁률이 106대 1이었어요. 요즘 106대 1의 경쟁률은 사실 엄청 높은 경쟁률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든지 아니면 무슨 공모 사업을 한다든지 하다못해 주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청약을 넣을 때도 106대 1 정도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역시 나는 방금 말한 것처럼 아직 대학생이고 나의 커리어가 아직 탄탄하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과연 뭐가 될 수는 있을까? 라는 거죠. 정치인으로서 똑같은 고민을 했는데요. 결국 저를 상징할 수 있는 거는 평범한 사람이구나.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여야 되고 나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이름만 들어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각자의 그런 커리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환경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다 이런 분들도 있고, 나는 인권 변호사로서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분도 있고, 나는 카카오 대표 출신이야 넌 CEO 출신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저랑은 해당이 안 되니까 다 이렇게 다 빗금을 치면서 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가진 게 너무 없는 초라한 것 같아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소위 평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평범하게 돈 벌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코인 넣었다가 상패당해서 몇 천만 원 날리고, 대출 받았다가 대출 이자 어떻게 받아야지, 전 지금 실제 제 이야기입니다. 학자금 대출 받았는데 어떻게 갚아야지, 학자금 대출 받았다가 돈이 더 없어서 학자금 생활비 대출도 또 받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들에게 평범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다 그어보다 보면 남는 게 있을 텐데 그게 절대 초라한 게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오히려 여러분들의 무기로 삼으세요. 어디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올라갈 때 베이스 캠프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또는 여러분들 캠핑 갈 때 그 캠프,
이 캠프라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앞에 미래 캠프가 붙어 있으니까 뭘 얻기 위해서 와 있어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미래를 위해서 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이 미래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면서 대중교통 이용했어요, 안 했어요? 이용했죠. 하면서 아 이거 편하다 또는 이거 불편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내가 헬스장에서 가서 운동을 하면서도 아 이거 회원권 왜 이렇게 비싸? 환불 정책이 왜 이래? 라고 하는 등의, 나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불편함도 느끼고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합니다. 이게 미래 세대인가요? 아니면 현재 2026년 7월을 함께 살고 있는 현재 세대인가요? 현재 세대죠. 여러분들을 미래 세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반기를 던지십시오. 반기를 드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삼촌, 누나, 형, 언니, 오빠랑 같이 살고 있는 현재 세대예요 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게 정치권에서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요즘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청년을 위한 정책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돼서 그래요. 더 나아가서 여기 있는 대다수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 중에서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을 집중해서 돕겠다라는 정책의 취지가 강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재력적으로든 아니면 일반적인 생활이든. 그러나 지금까지의 청년 정책들이 여러분들을 딱 모아놓고 자 여기서 돈 진짜 없는 사람을 막 찾아내는 거예요. 상위, 차상위 계층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표현을 붙여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청년 정책 했어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청년 정책이에요? 그건 복지 정책이지. 청년 정책의 패러다임이 그래서 이제 바뀌고 있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점을 그래도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많은 영역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법, 법칙 또는 그냥 관습화되어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깰 줄 알면 그 영역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들은 현재 세대입니다. 현재 세대로서 여러분들이 직접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충분합니다. 그게 여러분 개인의 미래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속할 어떤 집단, 어떤 회사의 미래이든 아니면 대한민국의 미래든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고민하는 지점이 오늘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리센느가 유명하죠. 저는 되게 그런 밈이나 유명한 가수들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참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리센느가 한 2년 전에 데뷔를 해서 러브어택이라는 노래를 계속해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못 뜨다가 어느 순간 그 안원잘 채널, 안녕하십니까 원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원잘 채널이 잘 되면서 갑자기 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뜰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명확하다 생각해요. 2년 전부터 본인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느 특정 시점, 어느 트리거 포인트가 왔을 때 그 지점까지 다 보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는 일에 절대 꽃길만 놓여 있지는 않을 텐데 그 지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 역시 내 스토리로 만들어서 내가 어느 순간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왔을 때 이때의 이야기까지 그때 목용종처럼 앞에 나가서 자랑스럽게 또는 그때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꼭 그날이 오기를 희망하고요. 여러분은 다 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를 절대 스스로 평가절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텐데 그 평가를 받고 있는 스스로를 항상 위로해 주시고 스스로를 항상 격려해 주세요. 남들로부터 격려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잘하고 있어, 나 그래도 잘 될 거야 라는 스스로에 대한 격려, 믿음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진로가 무엇이 됐든 간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토스인컴 대표 최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커리어를 시작했던 나이가 2008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을 했었고 대학원까지 마치고 그리고 첫 직장으로 한국은행에서 금융경제연구원이라는 연구소에 취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나쁘지 않은 스타트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계약직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직업들을 그때서야 이제 30이 다 돼서야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고민을 좀 하면서 막 하던 중에 제가 친한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그 당시에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혹시 아세요? 다음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네이버와 어깨를 나란히 하던 그 인터넷 회사였고 1세대 인터넷 회사였고 그때 저는 인터넷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랐거든요.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근데 그 언니가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과 일을 하고 의사결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듣는데 제가 있었던 그런 정통적인 연구소와 너무 다른 분위기, 그다음에 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갑자기 너무너무 충동적으로 와 저런 데서 나도 일하고 싶다. 저렇게 편하게 옷 입고 저렇게 자유로운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는 그 강렬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닷없이 IT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의 30살에. 그래서 처음 맡았던 일이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 기획이었어요. 이런 그때 당시는 사실 모바일이 이렇게 발달된 시대는 아니었고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배너 광고 같은 거 상품 형태도 기획하고 과금도 하고 또 저런 광고를 내보내는 시스템 기획도 하고 그런 기획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팀 막내부터 시작을 해서 기획 업무를 하나씩 배우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카카오랑 합병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이제 스마트폰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시기에 회사에서 이제 모바일과 관련된 제품들, 오프라인에서만 행해지던 행위를 온라인으로 들고 와서 서비스화하는 이런 시도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생기던 시기였고 저희 회사에도 이런 제품 기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이 카카오티 앱에서 대리운전 서비스, 그 서비스를 가장 처음 런칭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 팀에 합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리운전을 한 번도 타본 적도 없는데 그냥 술도 안 먹고 대리운전 불러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사님들 인터뷰도 하고 정말 뭐 제 바닥부터 기획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7, 8년을 굉장히 열심히 그냥 닥치는 대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쯤 되니까 이 카카오라는 큰 회사가 굉장히 좀 답답하다고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저의 의견이나 저의 의사결정이 이제 수천 명 중에 한 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오히려 이제 저 때가 한 30 중반쯤 됐을 때인데 더 작은 데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작은 회사들을 찾다가 선택한 곳이 토스였어요. 지금은 토스가 이렇게 유명한 회사지만 그때 제가 토스에 간다고 했을 때 카카오의 친구들이 약간 미쳤냐 거길 왜 가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작은 회사였거든요. 제가 2018년에 토스로 합류를 했는데 사실 그때 토스에 합류를 할 때 그 프로덕트 오너라는 직무가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PO라고?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회사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이끌거나 팀을 이끄는 사람을 PO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이 회사에서 홍보하는 이 PO라는 직무가 거의 이 제품만큼은 제가 CEO처럼 의사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끌렸었고 그래서 미쳤다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토스라는 회사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토스의 PO가 된 뒤에는 뭐 대출, 신용카드 지금 토스 앱 키면 그런 광고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광고 비즈니스를 과거에 제가 했기 때문에 연속성을 갖고 좀 맡았었는데 근데 당시에 이런 규제가 있었어요. 한 회사가 여러 은행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중개하면 안 된다라는 금융 규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2019년에 좀 기회가 생깁니다. 우리나라에도 금융 샌드박스라는 그 제도가 생겨서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금융 규제 때문에 혁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한시적으로 그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였거든요. 그래서 토스에서 제가 이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신청을 해서 대출 금리도 쇼핑처럼 좀 비교할 수 있게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그거가 통과가 돼서 결국에는 이 제품이 탄생을 하게 돼요. 이게 저의 어떤 토스에서의 대표작 같은 제품인데
고객이 들어와서 내 개인정보를 한 번만 입력을 하면 저희가 모든 은행의 심사 결과를 받아서 고객한테는 한 번에 보여주고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저한테 가장 잘 맞는 대출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이런 제품이었고, 은행마다 다 세일즈를 하러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 SC 제일은행에도 굉장히 많이 왔었고, 네, 그렇게 하면서 하나 두 개 은행을 입점시켰고, 지금은 이제 금융사가 80개나 되는, 거의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금융사가 있나 할 정도로 그런 상품을 여러분이 한 번만 클릭하면은 바로 조회해서 신청할 수 있는 이런 제품으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언론의 주목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 제품이 엄청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뭔가 고객들이 대출을 탐색하는 이 경험 자체를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제품을 만들었구나. 그러면은 하나의 산업분에서도 한번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토스에서 이제 은행 라이센스를 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거 은행은 잘 모르겠지만 은행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면 겁나 멋있겠다.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막 손을 들고 은행에 보내주세요 해서 은행이 토스뱅크가 설립하는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가장 처음 저희가 만들었던 거는 이제 통장이었거든요. 은행이 예적금 같은 상품들, 그 다음에 통장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저희가 비교해보고 가입을 해야 되는데, 뭐 은행이 알아서 내가 돈이 있으면 넣어놓고 뭐 쓸 일이 있으면 꺼내 쓰고, 그렇게 묶여있는 남은 돈은 알아서 은행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금리를 주면 그게 베스트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볼드한 의사결정, 정책의 심플함을 가져가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외화 통장을 쓰고 이 체크카드를 들고 내가 해외여행을 갔는데 내가 쓰고 싶은 체크카드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환전이고 뭐고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한국에서 쓰는 거랑 똑같은 경험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큰 기회 비용을 들여서 그 무료 환전이라는 엄청 그 힘든 결정을 했었고, 이 제품 역시도 저희가 출시하고 나서 많은 은행들에서 무료 환전 외화 통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이제는 좀 많은 분들이 환전에 대한 환전 수수료나 그런 걱정 없이 해외여행을 다니는 그런 시대가 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완벽함보다는 실행. 사실 저는 지금도 이거 좀 잘 못하긴 하는데, 뭐 공부 좀 더 해서 해야지, 영어 실력 좀 더 올려서 해야지, 아니면 뭐 조금만 더 하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개념은 사실 그 실리콘밸리에서도 그렇고 저희 토스팀에서도 그렇고 이런 작은 스타트업들이 제품을 만드는 철학이기도 해요. 어떤 자동차라는 제품을 만들려고 할 때 바퀴부터 차근차근 해서 이 제품을 저 바퀴까지 다 만든 4단계 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아래처럼 좀 빠르게 일단 굴러가는 것부터 실험하고, 굴러간 뒤에 불편하면 손잡이도 한번 달아보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실행하고 또 빠르게 실패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제품을 출시하라, 이런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철학이 그 인생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저 첫 순간 뭔가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얼렁뚱땅이고 그 회사에 꼭 가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뭔가 끌려서 그 회사에 무턱대고 지원을 했던, 저답지 않았던 그 용기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순간 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오늘 그 불완전한 시도 하나가 또 여러분들 인생의 스토리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꼭 엄청 좋아하는 일이 없어도 그거와 비슷한 환경이라도 좀 찾아갔으면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 문화나 환경이나 내가 일하는 그 방식이나 매일매일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한테 모티베이션이 되는 게. 그래서 그런 환경이라도 좀 탐색하고 나한테 어떤 환경이 맞을까, 나는 뭘 좋아하는,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 게 좋은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 게 좋은지, 그 내용까지는 모르더라도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직업을 선택하시면 훨씬 더 몰입하고 재밌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